네, 이번 주제는 소설을 쓸 때 1화를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도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앞부분, 도입 부분을 잘 쓰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작가님이 계시고, 반대로 앞부분이 힘든데 한 번 시작을 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술술 나오는, 이렇게 작가님별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후자, 처음 힘든데 나중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뒤는 술술 써지는 이거였다가, 지금은 1화를 그냥 한 번에 쓰는 약간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앞부분 쓰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진짜 한 1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 결과 저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죠.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폼을 딱 정해놓고 그 폼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폼은 이미 저한테 맞는 폼 매뉴얼 그거는 이미 정해뒀고, 지금은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위기, 슬럼프 같은 거죠. 아니면 망설임,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2작품째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지금 다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쓸 때는 내가 어느 지점이 약하고, 그러니까 약점 같은 거죠. 이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이 부분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넘어가는 중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참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 네, 그래서 현재 제 기록상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앞부분 1화를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죠. 네, 보통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저는 여기 후자였다고 했으니까 특히나.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저한테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코 웹소설의 정석이다, 웹소설은 이렇게 써야 한다, 웹소설 작성법 가이드 뭐 이런 거창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그냥 수많은 작가 중에 이렇게 쓰는 작가도 있다, 아 쟤는 저렇게 쓰나 보다, 네, 이렇게 딱 가볍게 듣고 흘러 넘겨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첫 화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왜냐면 이제 이 1화가 독자님들이 유입이 되는 이 작품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저 장면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욕심이 많은 거는 전 나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쓰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니까. 이게 반대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이 장면도 보여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훨씬 더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타입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했던 작품들의 1화를 전부 다 인쇄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쓴 1화 타입이 뭐였냐면, 첫 번째, 그 어떤 임팩트가 강한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뭐 일주일 전 뭐 이렇게 하는 형식 있잖아요.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잠깐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약간 고전 로맨스나 그런 판타지, 뭐 땡땡년 땡땡 뭐 어떤 나라 무슨 나라의 뭐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쓰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처음 시작부를 무난하게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첫 번째 방법, 먼저 사건이 터지고 며칠 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3번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타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본인 취향 차이라는 거. 뭐 이 중에 뭐가 정답이다, 뭐가 제일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첫 화를 쓰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를 말씀드린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3번의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로맨스로 예시를 들자면 뭐 로맨스에 항상 나오는 클리셰 있죠. 뭐 사고를 쳤다. 로맨스에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보통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사고를 쳤다고 했을 때, 그리고 뭐 몇 시간 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진행을 시키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이라면 지금 현재는 그냥 한 지점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1화를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이 시간선, 이 시점, 그러니까 지점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지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화를 2개 아니면 3개의 시점으로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보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방법으로 쓰다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냥 적당한 건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2가지인데 이거 지점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떤 특정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싶은 지점 있죠. 그 지점으로 하나를 쓰고 이제 거기서 살짝 뒤에 있는 아니면 살짝 앞에 있는 그런 애매한 지점, 그거를 2번째로 써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2개를 썼으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이걸로 1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2번째 쓴 소설을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점이 이제 되게 예측이 가능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 소설의 줄거리나 아니면 제목이나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독자님들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되게 뻔한 지점부터 시작을 하면 약간 좀 식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이상한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첫 화를 쓰면서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이제 작가 머릿속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작가 본인의 머릿속에는. 근데 그거를 1화에 너무 많이 함축시키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계속 설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요거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외 상황이 뭐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세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읽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전 영상 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 1화에 넣고 싶은 정보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에 따로 적어놔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쳐내기를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음 화 아니면 나중 회차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다 라는 부분은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진짜 핵심만, 그것만 1화에 넣어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제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보통 1인칭 소설이면은 1인칭 주인공이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1인칭이니까. 근데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1인칭인데 철저하게 주인공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소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담백하게 그냥 아, 저게 뭐지? 아,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오히려 연동률이 높았던 게 이제 읽으면서 오히려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여자 주인공이 모르는 게 뭐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고 여자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음 회차를 결제를 해서 읽게 되는 약간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정보는 많은 것보다 적당한 거, 차라리 많은 것보다는 부족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생략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된 소설이기 때문에 성립했던 거고, 너무 불친절하게 이 정보 저 정보 다 빼고 쓰면은 이제 독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보를 1화에 너무 많이 넣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1화에 넣고, 그리고 이후 서서히 풀어도 되는 정보는 다음 회차 아니면 세 번째 회차 이렇게 천천히 풀어나간다. 그냥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되죠. 이제 독자님들이 그 1화를 견딜 수 있을지. 네, 근데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초반에 설명을 다 하고 들어가는 소설이 있기는 했어요.
이것도 인기가 좀 많았어요. 저도 읽었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작가님의 전작품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작품도 그런 느낌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전작품만 믿고 한 30화? 그 정도를 뒤에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본 케이스라, 아마 처음 읽으신 분들 아니면 그 작가님의 글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정 독자님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그냥 쓰시면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연동률을 높여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의 그 정보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화를 쓰는 방법은 작가님들마다 다르다. 본인한테 맞는 걸 찾고, 이걸 찾는 방법은 보통 자기가 글을 읽었을 때, 뭐 여태까지 웹소설 같은 거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은 읽기도 해야 되니까, 아, 이 도입부 괜찮다, 아, 이런 시작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본인 취향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글은 읽는 거랑 본인이 쓰는 거랑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취향 차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취향 찾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답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1화를 쓸 때 너무 많은 정보를 그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지루해지니까. 그리고 앞부분에 회차별로 그 정보를 적절하게 나눠서 자연스럽게 녹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